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연쌤입니다. 화현인의 민박 21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현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도 충분합니다. 기출문제에서도 안 볼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꼭 필요한 지문을 박스형 문제로 재변형한 문제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민박 문제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21째 체험은 등기 추정력을 우선 공부하겠습니다. 등기 추정력은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 두 개를 나눌 텐데 우선 이전 등기입니다.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게재되면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다 추정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사망자가 와서 등기할 수 없죠. 또는 허무인, 지부상이 존재한 적 없어요. 이자들이 와서 등기할 수 없죠. 따라서 이자들 명의로 된 등기는 당연히 무효일 겁니다. 추정력 없습니다. 정상적인 등기만 추정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갑구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일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 중에 누가 소유자로 추정됩니까? 현재 명의인 을이죠.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고 매매 같은 등기 원인도 적법하게 추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과 을이 싸웁니다. 갑은 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을은 자신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누가 입증이 할까요? 을은 등기 명의인으로서 을은 입증 책임 없습니다.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갑이죠. 그래서 갑이 을 등기가 무효라고 입증해야 되고 을은 입증 책임 없습니다. 그 말은 을은 갑에게도 등기 추정력 원용할 수 있습니다. 원용이 주장한단 말이죠.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을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갑을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전소유자죠. 전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소유자 네 글자죠. 이걸 일곱 글자로 뭐라 할까요? 이걸 일곱 글자로 권리변동 당사자입니다. 또는 소유권이 물권이라 물권변동 당사자입니다. 한 글자로 갑 그래요. 이렇게 다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을은 입증 책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남자고 을이 여자예요. 근데 갑남이 을녀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야 을 너 무효지? 너 무효잖아. 막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을녀가 얼마나 황당해요. 한마디 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예전에 내가 나 좋아해서 나 쫓아다닐 때 나에게 부동산 증여했잖아. 근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등기한 거잖아. 너 나 누군지 몰라? 라고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을 주장해서요.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등기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이르게 헛소리해도 을의 추정력 안 깨집니다.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에게 입증 책임 있으니까 갑이 깨트려야 돼요. 갑이 깨트리지 않는 한 을, 등기 명의인이 잠시 헛소리해도 안 깨집니다. 비교할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즉 가짜라고 증명됐다 해보세요. 그럼 이 증명은 갑이 있을까요? 을이 있을까요? 설마 을이 내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했을까요? 갑이 증명한 거죠.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갑이 가짜라고 증명했으니까 그때는 을 추정력 깨집니다. 복멸됩니다. 그래서 갑이 입증하면 깨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병, 제3자가 신청한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 공무원은 제3자가 병,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왜 을 앞으로 해줬을까요? 분명히 병은 등기소에 갑의 대리인이라는 대리권 증명 문서를 냈겠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을 앞으로 해줬을 거라고 대리권 존재도 다 추정됩니다. 이 등기부에 적히면 뭐든지 다 추정됩니다. 이게 이전 등기 추정력입니다.
자, 이제 보존 등기입니다. 결론부터 보존 등기 추정력은 무조건 깨진다를 보세요. 확률 99%, 99%입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100%는 아니라 했어요. 99%. 그냥 깨진다를 보세요. 뭐 깨진다 해서 틀리면 말지. 어차피 1초 만에 틀린 것도 실력이에요. 왜 두 번 읽고 틀려요? 틀리려면 빨리 틀려버리지. 그래서 무조건 깨진다 보세요. 안 틀리는데 혹시 모르니까 깨집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있는데 을 명의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을은 갑이 전소유자인데 저는 전소유자 갑으로부터 양수했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갑 앞으로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세금 안 내려고 을 내 앞으로 보존 등기하라고 시켰어요 라고 일렀습니다. 근데 전소유자 갑은 나 당신한테 판 적 없는데 양도를 부인합니다. 그럼 을은 권리 변동을 주장하죠. 근데 보존 등기는 권리 이전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소유자 갑이 양도 사실 부인하면 을의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집니다. 결국 결론이 깨진다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깨진다. 이어서 이제 등기의 형식적 유효 요건입니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됩니다. 그럼 말소가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같은 말이 불법으로 말소예요. 이것도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 다 유효로 읽으세요.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에 두 번째로 을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됩니다. 그래도 유효죠. 근데 제3자가 보기에 저당권이 없어 보여요. 저당권이 없는 줄 알고 병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을은 병에게 저당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말소 회복 전이라도 유효죠? 따라서 말소 회복 전이라도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사게 된 거죠. 그럼 을은 말소 회복을 해야겠죠? 말소 회복은 말소 당시 소유자 갑에게 합니다. 지금 불법 말소가 3번이잖아요. 말소 당시 소유자 갑이라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 유효, 살아있네. 글 읽으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등기 추정력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원인 없이 동그라미, 부적법, 말소 동그라미. 그럼 원인 없이 말소는 아까 유효습니다. 유효죠? 따라서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대의 소멸의 동그라미 쳐요. 지금 이 등기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했을 거라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유효니까 소멸 안 했겠죠? 그러니까 소멸했다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고 이거 유효입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등기부상 다음 동그라미 쳐요. 물권 변동 당사자 동그라미 아까 전소유자에게도 등기 추정력 원형이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디귿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 점유 추정력 민법 200조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죠. 리을 건물 소유권자 보존 등기 동그라미 쳐요. 그럼 제일 끝에 추정력 인정된다 틀렸죠. 무조건 깨진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이 3번 기억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등기 추정력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 필요한 적법한 절차 동그라미 쳐요. 등기 공무원이 올바른 절차를 거쳤겠지라고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소유자 동그라미 쳐요. 전소유자에 대하여 제일 끝에 추정되지 않는다 들렸죠. 전소유자에게도 추정됩니다. 디귿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 동그라미 쳐요. 그럼 두 글자로 유효, 살아있네 유효.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유효입니다. 다음 가로쳐봐요. 그 회복 등기가 경로되기 전에도 유효, 가로쳐요 유효. 유효니까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죠. 유효입니다.
자, 리을 동그라미칩니다. 등기 명의인이 동그라미쳐요.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시 동그라미쳐요. 다르게 주장 동그라미. 그럼 추정력 깨진 거 아니라 그랬죠? 맞았습니다. 입증 책임 없는 자가 헛소리해도 안 깨집니다. 상대방이 깨뜨려야 돼요. 제일 끝에 깨지는 건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미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쳐요. 가등기는 아직 본등기 안 했죠. 그럼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여력도 없습니다. 대항력 없다. 제일 끝에 추정력 없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다음 3번 등기 추정력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사망자 동그라미쳐요.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 대리 동그라미쳐요. 대리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 존재도 다 추정된다 그랬죠. 디귿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 동그라미쳐요. 기본계약 존재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리을 구물 소유권자 보존 등기 동그라미쳐요. 볼 거 없죠? 제일 끝에 깨진다 해서 깨진다 맞았습니다. 무조건 깨진다 그랬죠? 옳은 거라 정답인 5번 디귿과 리을입니다. 자, 이어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450조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아셔야 됩니다. 제목이 지명채권 그랬나요? 그럼 지명을 빼고 읽어도 됩니다.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정해진 건데 지명을 빼도 돼요. 그럼 그냥 채권양도 대항요건입니다. 1항에서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첫째 뭐 하면 돼요? 첫째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둘째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대해서 가면 채권 양도로 대항하려면 둘 중에 하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채권 양도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갑에게 3억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B한테 양도합니다. 그럼 갑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 갑이 승낙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B형이 갑에게 직접 3억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돼요. 통지나 승낙. 예, 비교할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이죠. 채청 양도입니다. 자, 갑부동산을 을이 매매했는데 을이 등기하지 않으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을은 아직 등기 안 해서 이거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우리 이 등기 청구권,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권,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우리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450조를 써먹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갑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 갑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을은평에게 자유롭게 등기 청구권,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윗그림에서 갑은 X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죠. 만약에 갑이 남자입니다. 을이 여자예요. 갑이 X를 팔려고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살라 그래요. 서로 산다 그러는데 갑남이 특별히 을녀에게 팔았습니다. 가격도 세상에 1억이나 깎아줬어요. 그럼 갑은 왜 특별히 을녀에게 1억을 깎아주고 팔았냐면 갑남이 을녀가 마음에 든 겁니다. 작업하려고 계속 만나려고 특별히 을녀에게 팔고 가격도 1억이나 깎아줬어요. 그럼 아래 그림에서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 받아서 을을 만나야겠죠? 작업을 하고 팔았거든요. 근데 을이 자기 멋대로 조직폭력배 조폭병한테 이 등기 청구권 양도해서 조폭병이 갑에게 청구하면 될까요? 황당하죠.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을은평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갑과 을은 매매했죠. 둘 간에 신뢰관계나 또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애정관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갑의 갑에게 통지만으로 양도할 수 없고 분명히 갑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갑난 마음이 지켜줘야겠죠. 이와 비교할 게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입니다. 자, 이제 이와 비교할 게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 채청인데 이 양도는 또 다릅니다. 자, 갑부동산을 우리 20년간 시효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 아직 등기 안 했다면 우리는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우리 등기 안에서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을은 갑 토지를 시효 완성했죠. 갑은 을이 누군지 알까요? 갑은 을을 20년간 얼굴 본 적 없겠죠. 그래서 갑은 을이 예쁜 여자인지 을이 조직폭력배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을은 이 등기청구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통지만 해주면 돼요. 즉 다시 을이 갑의 등기청구권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을은 아까 450조 본 것처럼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 원소유자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일단 양도할 수 있습니다. 통지만 해주면 돼요. 왜 그런다고요? 자, 이 그림은 을이 20년간 시완성했죠. 갑은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을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만 해주면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받거나 병한테 받거나 특별히 상관없어요. 근데 오른쪽 매매는 다르다 그랬죠. 갑남이 특별히 을녀에게 팔았거든요. 갑남은 을녀에게 등기 청구 받아야 돼요. 갑의 동의나 승낙 없다면 을이 마음대로 조직폭력 병한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두 사례 잘 비교하세요. 어렵지만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등기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가로쳐보세요.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가로 이게 450조입니다. 그냥 통지만 해줘도 돼요. 그 뒤에 양도할 수 있다죠. 그냥 통지만으로 가능하다. 꼭 아까 갑, 소유자, 동의나 승낙 필요 없다 그랬어요. 네, 틀렸습니다. 450조 적용됩니다. 니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 사용수익 동남체요. 씁니다. 점유. 점유하고 있으면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 부동산자 매수인 동그라미. 매수인은 등기해야 물권자죠. 아직 등기 안 해서 채권자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지금 채권자가 행사하는 이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리을 가등기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럼 가등기 소멸해야겠죠. 그 다음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그럼 얘가 소유자네요.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이 제3자가 소유자죠. 그럼 물권자가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다 물청이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억지문 잘 기억하세요. 5번입니다. 등기 청구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은 등기 신청권이죠. 등기 신청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무자 함께 누구에게? 국가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이 공법상 권리는 등기 신청권입니다.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죠. 니은 매매 목적물 인도받아 이를 자 사용수익 동남쳐요. 씁니다.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디귿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거 채권이죠.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동의 없이도 이건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맞았습니다.
나중에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지 꼭 완성 당시 등기명인 동의나 승낙 필요 없습니다. 네, 디귿은 맞았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번입니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조항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죠. 양도의 동그라미죠. 여기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가등기의 가등기 가능하죠. 부기등기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좀 비교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에 우리 가등기합니다. 근데 갑이 소유자라 갑이 병에게 팔 수 있죠. 근데 우리 갑에게 본등기 청구해서 우리 본등기하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합니다. 그럼 2번으로 소급하면 중간처분 아래 3번이 있죠. 3번은 직권 말소돼서 우리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청구했죠. 우리 소유권 취득할 때 지금 분위기가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확 죽여버립니까? 지금 병 확 죽여버렸죠. 지금 병집은 난리 났죠. 소유권 뺏겼죠. 그래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청구하면 평화로운 게 아니라 누구를 확 죽여버리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아래에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갑부동산 일가 매매에서 우리 돈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여긴 분위기가 매우 평화롭죠. 둘이 악수하고 헤어질 수 있죠. 을은 돈 주고 갑은 등기 넘기고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래서 위쪽 아래쪽 둘 다 소유권 취득 똑같습니다. 근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같은 청구 들려요. 위쪽은 누구 확 죽여버리고 아래쪽은 평화롭습니다. 두 번째 볼게. 갑부동산 을 앞으로 명의신탁합니다. 을 앞으로 등기합니다. 명의수탁자 등기 무효가 되죠. 그러더라도 을이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갑은 못 팔게 을 등기 밑에 자기 앞으로 가등기합니다. 그럼 누가 안 사겠죠? 이렇게 을이 못 팔게 갑이 자기 권리를 지켜두면 갑은 가등기 했으니까 본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자, 갑이 본등기 청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 즉 평화롭게 다른 원인으로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또 다른 소유권 청구하는 권리, 이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할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지금 윗그림 다른 원인으로 평화롭게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와 성격이 서로 다른 청구라고 했군요. 따라서 갑이 평화롭게 소유권 취득해도 성격이 다른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이래 판시했냐면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시간 순서 볼게요. 갑이 명의 있다고 등기하고 가등기하면 본등기 청구 있거든요. 근데 평화로운 원인으로 근데 이제 보세요. 병이 을에 대한 채권자인데 채무자 을에게 뭔가 재산이 생기니까 이걸 얼른 가압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을로부터 평화로운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갑 소유권 취득이 시간적 5번이죠. 근데 병 가압류가 4번이라 이게 시간이 빠르니까 갑은 이 가압류가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 3번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로 갑이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위가 몇 번으로 소급하죠? 3번 가등기 시 3번으로 소급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점은 4번 가압류 확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확 죽여버리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압류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말소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니은 지문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가 평화롭게
본등기 경로한 경우 제3자 명의가 병이 가압류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 가압류 등기가 있다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죠. 그래서 가압류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디귿. 가등기는 물청을 보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채청만 가능합니다. 리을. 소유권 예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아까 소유자가 병으로 변경되더라도 다음 가로쳐 보세요.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 가로 맞습니다. 갑. 가등기 의무자 갑을 상대로 청구한다 그랬죠? 네, 틀린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 민박은 아주 길었네요. 그래도 등기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박도 길었지만 즐거우셨나요? 계속 민박은 여러분들을 시험 합격을 위해서 즐겁게 과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